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제8강 저는 유현정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화면 공유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우리 7강에서 우리 사전 보는 법 배웠고요. 그다음에 지시대명사 혹은 뭐 인칭대명사라고 불리는 이 대명사의 변화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끝까지 지시대명사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문법 사항들을 적용을 해서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 오늘 일단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초보자들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법이죠. 바로 싼디 법칙, 특히 모음 싼디 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이담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은 이제 인칭대명사 1인칭, 2인칭 대명사와 그다음에 3인칭 인칭 대명사 겸 지시대명사 그리고 지시형용사 역할을 하는 따드에 관련된 격변화를 배웠습니다. 자, 따드와 이제 유사하게 또 다른 이제 지시대명사들이 산스크리트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따드는 우리말로 하자면은 그것 혹은 뭐 그 사람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어떤 대상을 지칭할 때 이것 혹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지시 대명사가 산스크리트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담이라고 하는 바로 이 지시 대명사인데요. 이담은 지금 중성 이제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형태를 그대로 이제 대표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남성 이제 단수 주격의 형태는 아얌, 그리고 여성 단수 주격의 형태는 이암이라고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인 거리에서도 좀 더 가까운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당장 우리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가 알고 있는 대화하는 상대방과 암묵적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어떤 대상을 지칭을 할 때 그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뭐 이것 혹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눈앞에 있는 이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당연히 저것이라는 표현도 있겠죠. 제가 여기에 표로 제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담과 마찬가지로 대명사로 쓰이면서 저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다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다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성 단수 주격의 형태를 표현을 한 것이고요. 보통 남성과 여성은 동일하게 아싸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수 주격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참고로 이제 표로만 제시를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 대명사 혹은 지시 형용사 양쪽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도 되고 혹은 이 사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무언가를 대상을 딱 표현을 할 때 꾸며주는 형태로 이 책상 혹은 뭐 이 볼펜 요런 식으로 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할 때도 이 이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성 아얌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아얌을 제외하고는 이제 단수 빼고 양수, 복수의 형태를 보시면은 전부 다 임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마지막에 붙는 인칭 어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드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도 가로로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아얌, 이마우, 이메. 우리 따드 생각을 해볼까요? 남성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은 사하, 나우, 때였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아얌과 사하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임이라고 하는 앞에 부분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수의 목적격 이하
를 보시면은 또 약간씩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맘이라고 하는 단수 목적격의 형태는 우리가 양수나 복수의 형태와 약간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국격 이하를 보시면은 아로 시작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의 형태와 비슷한 어간을 가지고 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격 이하의 이제 형태, 국격 이후에 특히 이제 역격 이하로 좀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 뜨음만 붙여주면은 따드의 형태와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따스마이, 아스마이 대신 따스마이라고 하면은 이제 따드의 단수 역격 형태가 되죠. 그리고 따스마트 하면은 말 그대로 탈격 형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단수형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혹격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어는 우리가 약간의 멸칭의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야 이거 사 이런 식으로 부를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산스크리트어에는 딱히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 형용사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 이제 혹격은 따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까지 봤던 격변화표와 유사하게 변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중성, 이제 이담이 단수 주격 형태인 중성 대명사죠. 자, 그리고 국격 이하는 지금 남성 대명사 이담, 그러니까 아얌의 형태와 동일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다 생략을 했고요. 주격과 목적격만 표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주격과 목적격은 그리고 대부분의 중성 명사들이 그러하듯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담, 이메, 이마니 그리고 이담, 이네, 이마니 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메라고 하는 것이 남성 지시 대명사에서 복수 주격의 형태인데 중성에서는 이메라고 하는 것이 양수의 주격과 목적격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이메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중성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남성을 가리키는 것인지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여성 대명사입니다. 이암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 단수 주격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명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메라고 하는 형태로 주격과 목적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제 복수 주격은 이마하 라고 해서 아하 형태로 이제 격변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는 달리 지금 단수 목적격도 이맘 해가지고 장음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복수는 지금 주격과 목적격 형태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수 국격 이하가 지금 남성 중성과는 다소 다른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야라고 하는 형태로 여성 단수 국격 형태의 지시대명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격은 아스야이, 그다음에 탈격과 속격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죠. 아스야하, 아스야하. 그다음에 척격은 아스얌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사실 따드의 지금 여성 명사, 여성 대명사 변화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한 점을 또 많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지시 대명사가 사용된 문장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문장들은 우리가 아직 산디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산디가 적용되지 않은 형태라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함 이마니 부스타카니 바타미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동사 찾으실 수 있을까요? 동사 보시면은 네. 자, 음소거가 되어 있지만 다들 대답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타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의 동사이죠. 자, 바타미는 but 라고 하는 동사 읽다 아니면은 뭐 책을 배워서 익히다 혹은 배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죠.
그리고 아미 형태의 마지막 어미가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1인칭 단수 현재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문장의 주어는 1인칭 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보시면은 아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아함은 우리가 1인칭 대명사 다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아함 1인칭 단수 이제 주격 형태가 바로 아함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함 바타미 하면 나는 읽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무엇을 읽는가 하는 것이 바로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니 부스타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부스타카 생각나시나요? 부스타카 하면은 중성 명사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부스타카니가 되면 중성 복수 주격 혹은 목적격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바타미의 목적어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마니 형태상으로 지금 중성, 복수, 주격 혹은 목적격 둘 다 가능한데 바로 부스타카니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로서 사용된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풀어서 보시면 아함 이마니 부스타카니 바타미 나는 이 책들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장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시아 발라시아 그라함 아스민 바니 아스티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 여러분 찾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아스티라고 하는 것이 동사죠. 바로 아스 우리가 흔히 비동사라고 부르는 무엇이 있다 혹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티 하면은 3인칭 단수 현재형의 형태이죠. 그래서 그것이 있다도 되고 혹은 그녀가 있다도 될 수 있고 혹은 그가 있다라고 하는 혹은 그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맥락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주어가 혹시 보이시나요? 주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인칭 단수의 어떤 것이 주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스티라고 하는 것, 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표현 쓸 수 있죠. 바로 아스민 바네 아스티라고 하면은 이 바네 바나 하면 우리 숲이라는 명사였습니다. 중성 명사로 단수 척격으로 쓰게 되면은 바네라고 하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숲에 있다라고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주어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함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생각나시나요? 그리하 하면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리함 아스티 요게 주어와 동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집이 있다인데 집이 어디에 있냐면 바네 아스티 숲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주어와 그다음에 동사 그리고 동사가 받는 그 척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이 숲에 있다. 인데 그 집에 관한 설명이 앞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 그 숲에 관한 설명이 바로 아스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지시 형용사로서 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은 어떠한 집인가? 따시아 말라시아 그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말라라는 단어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말라 혹은 말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소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죠. 그리고 말라시아라고 하는 시아 어미가 붙게 되면은 남성 혹은 중성도 가능하지만 말라 자체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남성 단수 속격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년의 집이 되겠죠. 말라시아 그리함. 그런데 이 말라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꾸며주는 단어가 또 앞에 있어요. 따시아 말라시아 그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뭐 이 문장의 앞뒤 맥락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일단은 따시아 말라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서 아, 어떤 소년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소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시아 말라시아 그리함. 그 소년의 집은 바네 아스티 숲에 있는데 어떤 숲이다? 아스민 바네 그러니까 이 숲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이 숲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그 소녀는 뭐 지금 같이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그 소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스민 바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이 숲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시 형용사 혹은 지시 대명사가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이암 바리아 에비히 함사이사하 깐야야하 그리함 가차띠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동사 어디 있습니까? 네, 이제 딱 어떤 눈치가 딱 생기지 않나요? 제가 보통 산문 문장에서는 마지막에 동사가 많이 배치가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다 마지막에 동사를 써놨어요. 그래서 가차띠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우리 감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 그러니까 뭐 그는 가다도 될 수 있고 그녀는 가다도 될 수 있고 그것은 간다라고 하는 모든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어는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바리아 하면은 우리가 여성 명사로 부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은 간다. 이것이 주어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가는 목적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꾸며주는 이러한 형용사나 아니면은 이제 부수적인 어떤 구절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바리아 앞에 있는 단어 이제 형용사가 쓰였죠. 이암 바리아. 자, 이암 뭐였습니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것 혹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시 대명사의 여성 단수 주격 형태예요. 지금 바리아와 성수격이 동일하게 되어 있죠. 지시 형용사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암 바리아 이 부인은 이 되겠죠. 이 부인은 가차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뭐 간다도 될 수 있겠지만 목적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이런 이동하는 동사, 동작 동사를 사용을 할 때 이 목적지를 나타낼 때 목적격을 많이 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역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목적격으로 쓰였죠. 지금 보시면은 그리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리함 아까도 나왔죠?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목적격으로 쓰여서 집으로 간다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인은 집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은 깐야야하 그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깐야라는 단어는 우리가 또 여성 명사로서 소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깐야야하라고 하면은 소녀의가 단수 속격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녀의 집으로 간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 사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하는 이제 불변하사로서 보통 국격과 함께 쓰여서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 불변하사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보시면은 국격으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항사이히라고 되어 있는데 항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뭐 백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원래 약간 그 거위 뭐 기러기 요런 느낌의 그 좀 이제 하얀 그 새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함사입니다. 그래서 함사이히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남성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함사이히 하면은 그러한 뭐 백조 혹은 거위 들과 사하 함께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사도 앞에 보시면 지시 형용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에비히 함사이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조들과 혹은 이 거위들과 함께
깐냐야하 그리함. 소녀의 집으로 가차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암바리야 이 부인은 에비히 함사이 히사하 이 거위들과 함께 깐냐야하 그리함 소녀의 집으로 가차띠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tuam anena pustakena paramam vidyam labhase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는 자, 이제 아시겠죠? labhase라고 하는 것이 동사입니다. 자, labh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죠. 무언가를 얻다, 획득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리고 세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 있는데 아뜨만의 바다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인칭 단수 이제 아뜨만의 바다 현재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은 얻는다. 아니면 너는 획득한다. 이런 의미 다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또한 라보아세 너는 얻는다. 너는 획득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필요하겠죠. 무엇을 얻는가가 목적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위디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위디암 이렇게 되는데요. 위디아라고 하는 여성 명사의 단수 목적격 형태로 쓰였습니다. 위디아 하면은 우리가 지식 혹은 뭐 지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 위디아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하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빠라맘입니다. 자, 빠라맘, 위디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빠라마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겠지만 뭐 최고의, 뭐 지고의, 뭐 아주 좋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라맘이 위디암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언제나 자신이 수식하고 있는 명사의 성수격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빠라맘 위디암 해가지고 같은 성수격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식을 람파세 너는 얻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 보시면 아네이나 부스타케나가 있습니다. 부스타카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스타케나라고 하면은 단수 국격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국격은 도국격,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나 도구를 가리키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아니면 책으로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것을 바로 지시 형용사로서 앞에서 아네이나라고 하는 형태로 꾸며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으로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뜨밤, 너는 아니나 부스타케나 이 책으로서 빠라만 위디암 최고의 지식을 라보아세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몇 가지의 그 예문들을 읽어봤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문장을 이렇게 딱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찾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문장을 접하든지 일단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동사라고 하는 게 우리 처음에 동사 배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문장이 완결된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일단은 주어와 관련된 정보들, 그러니까 주어가 어떠한 인칭인지, 수는 몇인지, 그리고 주어의 뭐 의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바로 이 동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문장을 딱 접했을 때 구조적으로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은 바로 동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흔히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행위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이런 수러를 가리키는 단어가 끄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파악할 때 일단은 끄리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 행위가 있다면은 그 행위의 주체가 있겠죠. 그다음에 까르뜨리 뜨리라고 하는 이 정미사는 보통 어떤 행위자를 가리킬 때 써요. 그리고 끄리아든 까르뜨리든 둘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죠. 끄리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끄리야, 까르뜨리를 언제나 파악하고 이 둘의 호응 관계를 이제 신경 쓰면서 우리가 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끄리야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정확히는 동사의 종류죠. 끄리야의 종류라기보다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목적어를 뭐 취하는 동사가 있고 아닌 동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목적어를 이제 취하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목적어를 찾아야겠죠. 그 대상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까르마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뭐 행위 주체, 그다음에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 그다음에 그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요 세 가지 요소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형 동사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분사라던가 아니면은 동사는 생략된 채로 이제 뭐 형용사의 형태로 나타난다던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어쨌거나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파악을 먼저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앞으로 산스크리트 문장을 읽어 나가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익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구조적으로 이것이 어떤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는지 동사를 먼저 딱 찾아가지고 그 동사에 호응하는 주어를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문장의 맥을 딱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요. 이제 지시대명사가 나왔다면은 이제 의문대명사가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의문대명사는 말 그대로 무엇 혹은 누구,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명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성 형태를 따와서 이제 낀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이제 3인칭 지시대명사와 유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다만 3인칭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따드 해가지고 뜨로 이제 시작하는 형태였는데 의문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끝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성의 변화를 보시면은 남성 의문 대명사는 단수 주격 형태가 까하예요. 우리 따드의 남성 단수 주격 뭐였죠? 싸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까로 바뀌어서 그냥 까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도 전부 다 그 뭐 뜨를 전부 다 까로 바꿔주시면은 바로 이 의문 대명사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한번 읽어보시면 까하 까우 때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목적격은 깜 까우 깐 해가지고 우리가 3인칭 지시 대명사 남성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국격 이하도 이 3인칭 지시 대명사의 남성 형태와 비교하면서 보시면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국격 이하는 또 남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주격, 목적격의 형태가 여느 중성 명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낌, 게, 까니, 그다음에 낌, 게, 까니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수 주격 이제 3인칭 그 지시대명사의 단수 주격 같은 경우에는 싸였고 그다음에 양수 그다음 복수 같은 경우에는 때, 나하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또 끄로 바꾸어서 이제 치환을 시켜 주시면 이 여성 의문 대명사도 동일한 이제 어미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 게, 까하 그다음에 깜, 게, 까하 이런 형태로 이제 동일하게 어미를 바꿔가면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칭대명사도 뭐 인칭대명사든 지시대명사든 다 그랬지만은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뭐 지시하는 어떤 대상, 어떤 뭐 무생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누구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장 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까하얌
물론 싼디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고 만약에 물어봤으면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I am이 무엇이다라고 대답을 해주면은 이 I am의 정체가 명확해지겠죠.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든 지시 대명사든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구체화해야지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외연을 다 포함하는 형태의 대명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지시대명사와 이제 의문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명사들에서 만들어진 여러 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시부사 혹은 의문부사로 흔히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문장을 읽을 때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한번 보시면요. 전부 다 지금 불변화사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보시면은 따뜨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따뜨라 하면은 이제 뜨라라고 하는 이 어미가 보통 이 전미사가 장소 혹은 어떤 경우, 척격을 나타내는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따뜨라 하면은 거기에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서 그 경우에 혹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있어서 뭐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따뜨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따뜨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혹은 이 경우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여기 있는 아뜨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뜨라도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일단은 부사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때를 주로 나타내는 형태인데 꼭 뭐 때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이제 따뜨라와 비슷한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부사입니다. 바로 따다라고 하는 부사인데요. 이 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로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따다 하면은 그때도 되겠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때라고 하는 것이 또 꼭 어떤 시점을 가리키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아 내가 그때 이런 행동을 했어.'라고 했을 때는 그 전체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주 쓰이는 부사가 이다님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다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라고 하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형태의 부사입니다. 이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시 대명사에서 파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따뜨라, 아뜨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의문 대명사에서 파생된 꾸뜨라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우리가 끄로 시작되면은 약간 의문사 형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꾸뜨라 하면은 어디에 아니면은 방향을 나타내는 곳 어디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부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꾸뜨라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약간은 좀 축약된 형태죠. 꾸아라고 하는 요 부사도 있습니다. 꾸아 하면은 어디에, 어디로 꾸뜨라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그다음에 까탐이라고 하는 부사인데요. 까탐에서 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탐 하면은 어떻게, how의 의미를 가진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꾸따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따하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탈격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탈격은 우리가 원인이라던가 아니면 원천을 나타내는 유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격이죠. 그래서 꾸따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이제 기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왜 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꾸타하라고 하는 이러한 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따다에서처럼 까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문사에서 파생이 된 것으로서 언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부사들이 이런 지시 대명사에서 파생이 되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이 이제 문법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직 싼디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싼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악어와 원숭이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반짜딴뜨라나 아니면 히토파데샤라고 하는 요런 설화집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원래의 그 문헌과 이제 동일한 형태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문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되어서 다른 이제 문법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덕션 투 산스크리트 이제 초급 산스크릿이라고 하는 이제 김성철 선생님 번역하신 거죠. 그 책에서 제가 문장을 가지고 와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깡가얌 꿈비라하 아스티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로만자로 써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깡가얌 그다음에 꿈비라하 아스티 그리고 단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동사는 아스티이죠. 자,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다예요. 무엇이 있는가? 주어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주격으로 되어 있는 꿈비라하가 여기서는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꿈비라하 남성 단수 주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꿈비라 악어라는 의미의 남성 명사의 단수 주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꿈비라하 아스티 하면은 악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깡가염이라고 하는 단어 잘 보시면은 제가 밑에다가 단어 다 적어놨죠. 강가 바로 여성 명사로서 강가 강, 즉 우리가 흔히 겐지스 강이라고 얘기하는 그 강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천상에 있는 강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온 것인데 천상에 흐르는 강의 그 이름이기도 하고 혹은 그 강이 바로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강가 여신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됩니다. 그래서 강가얌이라고 하면은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격변화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단수 척격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가얌 꿈비라하 아스티 하면은 강가 강에 악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와나라하 타시아 미트람 강가야하 따리 버스디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로만자를 써볼게요. 와나라하 타시아 미트람 강가야하 따리 버스디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동사는 바로 마지막에 있는 버스디가 되겠죠. 자, 버스 동사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럼 제가 안 적어놨네요. 앞에 보니까 나와서 안 적어놨나 봅니다. 자, 살다, 어딘가에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죠. 그래서 버스디 하면은 3인칭 단수 현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어도 이제 3인칭에 해당되는 주격 형태겠죠. 보시면 와나라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어가 됩니다. 와나라 하면은 원숭이라는 의미를 가진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와나라하 파사티 원숭이는 산다. 그런데 어디에 사는지가 척격으로 나와 있겠죠. 자, 여기서 척격으로 쓰인 단어 보시면 따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따타라고 하면은 보통 이 가에 있는 강두 혹은 강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따테 하면 이제 강변에 산다. 근데 어떤 강의 강변에 사는가 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은 강가야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가 강의 강변에 이제 속격으로 되어 있죠. 강가야하 해가지고 그래서 강가 강의 강변에 와나라하 파사띠 원숭이가 산다 이러한 문장인데 지금 원숭이를 이제 나타내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따시아 미트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따시아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3인칭 지시대명사 따드의 뭐 남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고 단수 속격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 따스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3인칭 지시대명사는 우리가 어떨 때 쓴다고 했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대상, 이미 앞에서 언급되어 있던 어떤 대상을 지칭할 때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꿈비라하라고 하는 이 악어예요. 한 문장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꿈비라를 받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따스야 미뜨람, 그러니까 그의 친구, 바로 그 악어의 친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미뜨람 자체는 이제 중성명사이기 때문에 미뜨람 해서 단수 주격으로 쓰여서 지금 와나라의 말하자면 보어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나라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어떤 이제 대상이냐면은 따스야 미뜨람, 그의 친구인 원숭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인 원숭이가 강가야하다때 강가강의 강변에 왔었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강가강이 이렇게 있고 강변이 있는데 강가강 안에는 지금 척격이니까 딱 강가강 안에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강가강 안에는 악어가 살고 있고 이 강가강의 강변에, 그죠? 이 바깥쪽에는 바로 그의 친구인 원숭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둘 사이에는 우정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문장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프라티디남 와나라하, 아이고, 바크바니 팔라니 니 그시 바티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동사 무엇일까요? 바로 닉시파티가 되겠죠. 자, 닉시파티 밑에 단어를 보시면, 네, 여기다가 적어놨죠. 닉십 하면은 니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루트 표시가 우리가 어근을 나타내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근 뒤쪽에 있는 것이 사두, 실질적인 어근이고, 이 어근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우빠사르가라고 해가지고 접두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 끄십 이라고 하는 건데요. 끄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앞에 니를 붙여서 사실 의미상으로는 동일합니다.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고 용유 빠라스마의 바다로 쓰여서 니끄시빠띠라고 하는 형태가 기본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니끄시빠띠, 그는 던진다예요. 그는 던진다. 그런데 지금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마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숭이는 니끄시빠띠, 던진다예요. 근데 던지려면은 뭔가 들고 던져야 되겠죠? 던지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팔라니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와나라하 팔라니 니크시파티, 원숭이는 팔라니, 과일들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일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앞에 또 쓰여져 있습니다. 성수격이 동일하죠. 빠크바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빠크바라고 하는 것은 빠츠라는 이제 동사 어근에서 나왔어요. 빠츠는 원래 이제 뭐 열을 익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과일도 익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빠크바라고 하면은 무언가 잘 익은, 이렇게 맛있게 잘 익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과일과 함께 쓰이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빠크바니 팔라니 하면은 잘 익은 과일들을 닉시빠띠,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누가? 원숭이가. 그죠? 원숭이는 잘 익은 과일들을 던진다. 그런데 제일 앞에 프라티디남이라고 하는 부사가 쓰였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a day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루, 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낮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제 프라티디남 하면은 이러한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예요. 그래서 프라티디남 바나라, 매일매일 원숭이는 마크바니 팔라니, 잘 익은 과일들을 닉시파티,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던지는 대상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숭이는 지금 강변의 나무에서 살고 있고 나무 위에서 잘 익은 과일들을 요렇게 따 가지고 자기 친구인 이 악어에게 계속해서 이제 던져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굼비라하 발라니 가드띠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는 가드띠입니다. 카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카드 말씀드렸죠.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꿍비라가 사용됐죠. 그래서 악어는 먹는다. 무엇을? 발라니 과일들을 먹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제 좀 더 이 문장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려면 인제 여기서 우리가 지시 형용사를 또 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따니를 넣어 주면 꼼비라하 따니 팔라니 가다띠 하면은 악어는 그러니까 원숭이가 던져 준 바로 그 과일들을 먹는다. 요런 형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악어는 과일들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의 이 우정 관계는 먹을 것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Vanarasya hridayam mishtam asti iti kumbhirasya bharya vadati"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Vanarasya hridayam mishtam asti iti" 아이고 아이고 "비라스야 bharya vadati"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동사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와다띠에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아스티에도 있습니다. 자, 동사가 두 개나 쓰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뭐 동사가 두 개가 쓰인 경우에는 우리는 인제 뭐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게 필요하겠지만 주어가 하나인데 뭐 동사가 인제 여러 개로 쓰여서 뭐 짜나 요런 인제 접속사로 엮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 자, 여기에서는 인제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이띠라고 하는 불변화사가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보통 이 따옴표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의 말을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앞에서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래서 뭐 요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는 그냥 인용을 나타내는 뭐뭐뭐뭐라고 라는 의미를 가진 불변화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띠가 있기 때문에 이 이띠가 보통 인제 들어가 있는 문장은 어떤 사람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제 직접 인용하는 그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띠 앞에 있는 이 내용까지가 여기서는 지금 인제 따옴표로 엮여 있는 것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 이띠가 뭐뭐뭐뭐라고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 와다띠라고 하는 것은 와드 말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뭐뭐뭐라고 그는 말한다. 요런 식의 인제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아스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용한 문장에서의 동사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띠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바로 앞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리아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부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누구의 부인인지가 또 나와 있죠. 곰비라스야 바리아 그러니까 악어의 부인이 돼요. 그래서 악어의 부인이 말합니다. 이 띠 앞에 있는 내용을 악어의 부인이 말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악어의 부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파하나라스야 흘다얌 미시타마스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아스티의 주어는 지금 주격으로 사용되어 있는 바로 이 흐리다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흐리다야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성 명사로서 심장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체 기관의 일부로서의 심장도 되고요. 우리도 흔히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심장을 빼앗겼다 하면은 정말로 내 심장을 빼앗겼다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뭐 장기 적출이 됐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리다얌은 장기로서의 심장도 되고 혹은 마음 혹은 정수 요런 의미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장기를 의미하는 심장이 되겠죠. 근데 누구의 흐리다야인가? 바로 바나라시아 흐리다얌이라고 되어 있죠. 원숭이의 심장이 미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흐리다얌을 받고 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미담이라고 해서 흐리다얌과 성수격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심장이 미슈다하다인데 미슈다는 무슨 뜻인가? 밑에 단어를 보시면 달콤한, 맛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의 심장은 맛있다라고 이 악어의 부인이 말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악어랑 원숭이는 지금 친구인데 악어의 부인이 어디에선가 이제 듣고 아, 원숭이 심장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악어는 이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우정을 선택할 것인가, 부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자, 이런 고뇌에 빠지게 되겠죠.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바리아 그리다얌 카디뚱 이차띠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리다얌 카디뚱 이차띠. 자, 여기에서 동사는 이차띠입니다. 이차띠는 ish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와서 원하다, 바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어는 이제 주격으로 사용되는 요 바리아가 주어겠죠? 바리아 이차띠. 부인은 원한다예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느냐가 지금 앞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디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것은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자, 가디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카드, 우리 먹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인피니티브라고 흔히 부르죠. 부정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뭐 하려고 아니면 뭐뭐 하기를 뭐 이렇게 목적어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제 동사를 목적어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런 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아니면은 먹기를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먹는다라는 것도 목적어를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먹는 것의 목적어가 바로 흐리다얌으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부인은 흐리다얌, 심장을 가디뚱, 먹는 것을 이차띠,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심장이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인은 원숭이의 심장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다음 문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 이야기 뭐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간에라도 시간이 다 되면은 끊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읽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호 바나라 마마 그리함 아가차 이띠 꿈비라하 바나람 바다띠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이제 로만자 쓰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동사 찾아보시면 제일 끝에 바다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용법입니다만 아가차라고 하는 것도 동사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여기 중간에 이띠 들어가 있죠. 이띠가 들어있으면은 뭔가 인용이 되었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아가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용구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마다띠는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주어는 여기에서 꿈비라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꿈비라하가 다띠 악어가 말하죠. 근데 말하는 대상 우리 보통 목적격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나라는 사용되었습니다. 악어는 원숭이에게 말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띠 앞에 있는 내용을 바로 악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가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아가차 하면은 아감. 그러니까 감 하면 우리 가다지만 아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아감 이러면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인칭 단수의 imperative라고 해서 우리 명령형의 이제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2인칭 명령이니까 뭡니까? 와라. 오시오 뭐 요런 의미 혹은 오시게 이런 의미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너라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와라라고 할 때 오는 그 이제 목적이 나오겠죠. 지금 목적지가 바로 그리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으로 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누구의 집인가? 인칭대명사 사용됐죠. 마마 그리함, 나의 집으로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아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갑탄사로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아호 하면은 보통 뭐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이제 감탄사예요. 그리고 와나라. 자, 여러분 남성 명사 단수 혹격 형태 보시면은 인칭 어미가 다 빠져서 이제 어간 형태가 혹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숭이를 부르는 혹격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호 와나라 하면은 여 원숭이야, 이복의 원숭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마 그리함 아가차 나의 집으로 와라. 그죠? 이띠라고 꿈비라하 와나람 바라띠 과거가 원숭이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부인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인이 이제 원숭이 심장 뽑고 싶다라고 하니까 악어가 아유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원숭이한테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vam astu iti vanaraha vadati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또 이게 앞에 있는 거랑 지금 구조가 똑같죠. 이띠도 있고 바다띠도 있습니다. 뭐뭐뭐라고 바나라 하바다띠 원숭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에밤 아스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변화사이자 부사로서 이와 같이 이렇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아스도 우리가 배우지 않은 명령법입니다. 아스의 3인칭 단수의 명령법인데 그렇게 뭐 되기를 아니면 그렇게 하시기를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보통 에밤 아스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기를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사실은 관용적으로 보통 상대방의 대답에 동의할 때 에밤 아스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에밤 대신에 따타를 쓸 때도 있어요. 따타 그와 같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따타스두 아니면 에밤아스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뭐뭐 해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뭐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 형태로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밤아스두 그렇게 하지. 이띠라고 바나라 하가라기 원숭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이 악어가 당연히 호의에 의해서 초대를 하는 줄 알고 그냥 그럴까 이러면서 승낙하고 가게 되는 거죠. 자, 따시아 프레스테 꿈비라하 와나람 와하띠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먼저 동사 찾아보실까요? 바로 와하띠죠. 와흐라고 하는 동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와흐라고 하면은 무언가를 태우다 아니면은 나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바야 바다가 양쪽으로 빠라스마이 바다와 아트마네 바다 양쪽으로 다 쓰이는 형태죠. 그래서 와하디, 와하테 둘 다 가능한데요. 자, 그러니까 그는 태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일단은 주어를 보시면은 움비라하가 주격으로 사용돼서 주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어는 태운다. 자, 무엇을 태우냐면은 와나람 와하띠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태운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태우는지가 척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프리시테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리스타 하면은 뭐 문맥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뒤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신체 부위에서는 우리가 흔히 뒤쪽을 가리키는 등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등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따시아 프리스테
그의 등에. 자, 여기서 꼼비라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따스야는. 그래서 악어인 이제 그의 등에 악어는 원숭이를 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이제 악어네 집으로 가야 되니까 원숭이는 악어의 등에 딱 타고 이제 그 강가강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계속 보실게요. 자, 깡가야한 마티에 꿈비라하 서평 바다띠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다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드, 아까도 여러 번 나왔지만 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주어는 꿈비라하입니다. 악어는 말한다예요. 근데 악어는 무엇을 말하는가? 목적격으로 나와 있죠. 사티암 바다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티아 하면은 뭐 진실 혹은 뭐 진리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진실이 되겠죠. 이제 왜냐면은 거짓말로 원숭이를 지금 꼬드겨 가지고 자기 등에 태워서 강 한가운데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에게 이제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실을 말하는 장소를 또 척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깡가야하 마티에. 자, 마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중간, 가운데, 한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티에라고 하면은 한가운데에서, 중간에서라는 의미가 되는데 어디에 중간인가가 지금 앞에 깡가 단어의 속격으로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이 강과 강의 한가운데에서 악어는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너를 그냥 뭐 놀러 오라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부인이 원숭이 심장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 심장 좀 맛보여 주려고 너를 데리고 온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아주 잔혹한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시간이 우리가 오늘 다 돼서 이런 뒷 내용이 너무 궁금한 장면에서 끊게 되었네요. 뒤에 어떻게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을 읽으면서 견학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